네, 강프로입니다. 자, LNF 오늘 8% 강세 중입니다. 자, 시가 대비해서 보면 마이너스 5에서 8%니까 13% 뛰었죠. 자, 근데 오늘 시장도 안 좋았어요. 장 초반에 투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회복을 못했는데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어차피 시장은 2차 전지와 반도체 두 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호 보완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시장의 가격을 유지해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오늘 LNF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쭉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미래 가치는 앞으로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격이 선반영하면서 가격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격 변화가 나오는데 미래 가치를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주가는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좋은 일이 나왔을 때 주가는 그 가격대보다 더 높은 가격일 확률이 그냥 99%입니다. 최소한 앞으로 좋은 일을 먼저 반영해서 더 높진 않아도 그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을 확률은 그냥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정확하게 뒤집어서 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빠질 일이 있다. 그러면 이 나빠질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해서 주가가 먼저 내리고요.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락폭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빠질 만한 내용을 먼저 가격이 반영을 해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LNF가 지금까지 오르지 못했었던 내용이 오늘 밝혀지고 나서 보니까 올라갈 때는 뭐라 그래요? 뉴스에 팔아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내려갈 때는 뉴스에 사는 겁니다. 왜? 먼저 반영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 종목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담보로 한 종목, 즉 성장 산업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산업은 뭐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아니면 대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는가. 2차 전지 섹터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그렇죠?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산업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한다.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인 건 그냥 100%다. 그런데 주가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너무 높은 위치에서는 내가 매수하지 말자. 그렇죠? 왜?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다는 건 아는데 어느 정도 시점까지 땡겨다가 지금 주가 상승을 만들지를 내가 모르니까 너무 이 단기적인 상승폭이 컸을 때는 내가 따라가지만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충분하게 항상 이 매 구간마다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내가 수익 구간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지금 한 8% 이상까지 그쵸 상승폭을 키우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매출은 늘었다. 그런데 적자다. 그럼 마진이 떨어졌다는 거죠. 왜? 리튬 가격 때문에. 리튬 가격은 변동한다. 그쵸? 리튬을 뭐라 그래요? 하얀 석유. 그쵸? 이름이 그렇다 그래서 제가 유가에 연동한다는 게 아니라 유가의 움직임 어떻게 되나요? 대략 한 60불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경기가 나쁠 때는 40에서 60불 사이, 경기가 좋을 때는 60에서 80불 사이를 등락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수요가 강제적으로 좁혀질 만한 사건이 생기거나 아니면 막 그 중동 쪽에서 산유국 쪽에서 막 증산을 하고 난리를 쳐요. 그쵸? 서로 죽이려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40불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때는 관련된 산업 자체가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증시 악재다. 그렇죠? 유가도 내리는 게 완전히 폭락이 나오면 증시 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그렇죠? 올라갔을 때는 22년도 초에 그렇죠? 전쟁이 났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쟁이 나니까 유가가 쭉 올라가서 120, 130불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0불을 넘어가는 점, 40불을 이탈하는 점, 이 모두 다 유지되는 시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평균치인 60불을 기점으로 해서 등락 구간에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유가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면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겠죠. 하락으로 베팅하거나 상승으로 베팅하거나.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어차피 유가는 60불이라는 평균치에 수렴해서 움직인다. 근데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리튬 가격을 토대로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 그리고 마진율을 계산을 해보면 7% 전후에서 수렴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지만 유지되는 마진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산업군은 갖춰졌고 투입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요. 7% 전후에서 마진율이 정해져 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은 안 좋은 상황, 즉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쪽에 투기 세력이 붙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업체 측에서는 계속해서 리튬을 사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극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납품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리튬 가격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오버슈팅해서 갔지만 리튬 가격이 너무 크게 올라간 것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그때 사놨었던 부분이 지금은 아예 나쁜 부분으로 적용이 된 거고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테슬라와의 관계 그리고 뭐 수직 계열화가 조금 덜 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LNF의 주가는 먼저 반영이 돼 있었다. 그래서 2,800억의 어마어마한 적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하는 거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에코프로 BM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 LNF와 함께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대를 보고 양측의 주가를 모두 다 보유하는 것이 가장 해피한 방법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건데 핵심은 뭐예요? LNF를 이제는 매수할 때가 됐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지금 가격대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디테일한 가격대를 얼마에 잡을지 그쵸?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신년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그쵸? 지금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2,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특징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신고가 종목만 매매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거쳐옵니다. 그렇죠?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모든 종목은 그냥 신고가를 찍고 나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여기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어떤 식으로 매매되는지 그냥 딱 까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월 16일 자, 보세요. 롯데정보통신 시장가 그쵸? 시장가로 매수하라는 거죠. 8시 54분 장 시작 전에 시장가는 뭐예요?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 그쵸?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롯데정보 자, 지금 5% 정도의 상승 구간에 있고요. 그런데 신고가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온 구간에서 매수했죠. 오늘이 첫 번째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쵸? 요날 매수해야 돼요. 시가에 그쵸? 33,000원에 매수해야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1월 12일 날 그쵸? 39,500원부터 매수가 진행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기 쭉 보시면 1월 12일 롯데정보통신 8시 49분 시장가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가격대를 보면 39,500원 지금 43,300원이니까 한 10%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건 선반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LNF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 대한 선반영을 한 거고요. 에코프로 BM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즉 다른 신고가 종목 있죠. 그렇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신고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좋을 부분에 대한 선반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올라가고 나서 확인이 안 되면 내려와요. 근데 우리는 하락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뭘 해요? 매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몸통만 먹겠다는 거예요. 애초에 고가에 팔고 저가에 살라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그 밑에 흥하해운. 그쵸? 흥하해운 이날 1월 12일 날 상한가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내립니다. 그쵸? 오늘은 내려요. 오늘은 매도 예정이다. 그쵸? 수익을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유하는 기간이 3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쵸? 이날이에요. 1월 12일 지난 금요일 1월 12일 여기 흥하해운 8시 50분 그쵸? 정확히 진행된 내용이 있고 3,890원 아직까지도 10%가 내리는데도 수익 구간이고 종가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도 내가 내 매수가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99%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수익 매도가 되니까 물론 더 큰 수익을 보면 좋겠지만 그쵸? 꾸준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한 가지 시장에 맞는 수익 모델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도 하나 볼 게 있는 게 상한가는 이날 갔어요. 1월 12일 날. 그쵸? 근데 전쟁 관련된 모멘텀이 터졌죠. 미국에서 후티 반군을 공격한다는 내용인데
왜 6월달, 7월달부터 신고가를 만들어서 그쵸 애초에 먼저 신고가를 만들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가격 돌파가 나오면서 추가 시세를 냈을까요? 그렇죠.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진짜 모든 부분은 가격이 선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12월 22일 시노펙스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시노펙스. 그쵸. 다시 올라가죠. 저는 요날 매도했습니다. 1월 4일날. 1월 22일은 요날, 12월 22일은 요날이에요. 5,200원. 그쵸. 정확하게 2주일 정도의 보유기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50% 정도의 수익에서 끝났다. 그쵸. 몸통만 먹으면 되니까.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시장에서 주도를 했다는 거죠.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은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그쵸. 등락을 보인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추적해야 될 이유는 분명하다. 그래서 내가 진짜 시장의 주도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신고가 검색기, 여기 나온 뭐 시노펙스 같은 종목들도 여기 신고가 검색기를 토대로 그렇죠. 제가 종목을 추적한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흥하해용 같은 종목들, 상한가 종목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신고가 검색기에 모두 포착이 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종목들을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를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로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LNF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9%를 위협하는 수준 조금만 더 올라가면 21만 9천 원까지 올라가면 지금 한 5% 정도 추가 상승을 하면요. 다시 2차 VI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면 애초에 그냥 바닥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2주 안에 수익 나야 되는 이 가격대를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매수 가능하다. 하지만 더 디테일하게 보자. 그래야 내가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LNF를 통해서 에코프로 BM으로 이동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도요 2주 안에 그쵸 수익을 반드시 전환시켜야 되는 단기 보유 전략을 포함시켜서 이 내용을 가격 전략으로 그쵸 연결을 시켜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심리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3주 보유하고 한 달 보유할 수도 있지. 그래요. 맞아요. 맞긴 맞는데 2주 안에 전환이 안 되면 이거 진짜 올라가는 건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왜 주가는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0%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2%, 3%, 5%씩 떨어질 수도 있고 2%, 3%, 5%씩 올라갔다가 다시 보합권까지 내려오다 보면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하고는 똑같은 가격이라도 기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무조건 2주 안에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수익 전환이 안 되더라도 내 매수가에서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돈은 안 받아요. 대신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만큼 그쵸?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는데 그 종목들을 그쵸?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얼마에 그리고 이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모든 분들이 정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